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이 상승해도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 대학물에 GS 글로벌요. 네, 네,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좀 많은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는 건지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90%. 아, 90%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4333인가? 아, 4,000원대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4334원인가? 아, 네. 나머지 10%도 혹시 대왕고래 쪽에서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안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성웅 차장님의 중립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GS 글로벌에 한해서 중립인 건지 사실 다른 대왕고래 테마 대비해서는 오늘 좀 4%면 상승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90% 맞으신가요? 네. 90%면은 일단은 제가 제 중립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대한고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적이나 잡히는 부분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테마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앞서서 이제 뭐 오징어 게임 뭐 관련주나 여러 테마주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그리고 뭐 이런 표현으로 해도 그냥 정부의 어떤 양념이 들어간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테마일 수 있겠지만 그 테마 중에서도 그나마 낫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왕고래 쪽에서의 해추에 대한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얘기가 계속 좀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좀 몇 년, 또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정책은 정부에서 계속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왕고래와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철강 사업도 하고 상사, 화학, 그리고 뭐 자원 산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GS 글로벌은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펀드멘탈 상이나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뭐 대왕고래 관련주로 간다는 것보다도 GS 글로벌의 최근에 주가가 지금 9월 중순에 4,000원 중반에서 지금 3,000원 초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왕고래 관련주라기보다도 GS로 자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또 대왕고래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또 많이 좀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0%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과감하게 어떤 정리하라라는 것보다도 뭐 이런 주가가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였을 때는 일정 부분을 좀 덜어내는 상황도 괜찮다. 하지만 GS 글로벌이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기에는 또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중립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90%까지 비중을 가져가는 상황은 좀 피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전달해 드렸지만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네. 매수가는 38,000원이고 비중은 5%입니다. 아, 비중 5%요? 네. 작년에 매수를 하셨었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이제 올해 4월 달에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이게 이제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 7월 달에 한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가격이 너무 높고 네. 비중도 높고 이래서 이거는 지금 계좌를 이제 따로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추가 매수를 좀 언제 얼마에 해야 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갖고 계셨던 거는 굉장히 크게 또 손실 중이시겠어요. 그거는 43,000원이에요. 아, 네, 더 걱정되실 것 같은데. 그건 10%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오늘의 상승을 뭔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은 걸까요? 뭐 꼭 오늘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양극화 물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이산화탄소 이쪽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좀 수치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양극재 관련 부분으로 좀 주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코스모 화학의 차트는 오히려 7월 달 매출이 더 좋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주가가 훨씬 더 좋았어야겠죠. 매출이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7월이 이제 에코프로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이 역사적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껴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에 대비했을 때는 이런 어떤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는 조금 다소 많이 수그러들었다. 다만 지금 코스모 화학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계속 부진했다는 거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익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상반기 때 달성을 했던 게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꼴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코스모 화학을 2차 전지 주로만 이제 기억이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또 같이 연관이 또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억이 되는 거는 이 코스모 화학을 2차 전지 쪽에만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했었는데 저는 아마 이때 당시에 물량들이 지난 8월에 이제 공포 장세가 왔을 때 여기서 선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코스모 화학을 많이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가셨을 것 같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다만 이제 지금 투자자분이 갖고 계신 게 5% 정도 비중이시니까 저는 일단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원금 회복까지 12개월 이내에 한다라는 보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손실폭을 줄인다라는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라면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이제 배수 매수를 하셔라. 오히려 이제 2배수 정도 매수를 하셔서 뭐 주가가 그래도 이제 3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적어도 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하셔라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아마 매수 배수를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 25,000원 선 이상의 돌파가 나왔을 때부터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당장 내일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 현지 기준 내일부터는 이제 미국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워낙 이제 표를 개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다 보니까 다음 날이나 훨씬 더 며칠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은 또 2차 전지 패닉 나온다 이러면서 또 우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지난 올해 4월에 매수를 하시면서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이제 6개월, 7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 볼까요? 38,000원에서 지금 21,000원이니까 거의 한 45% 정도가 지금 밀려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조금씩 한 25,000원에서 23,000원, 정리됐습니다. 25,000원에서 28,000원대 밴드를 타겟팅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을 때는 이때부터 이제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코스모 화학으로 이익을 보실 것보다는 다른 기업으로 이익을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코스모 화학에 너무 큰 베팅을 하지 말자.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일단 1차 목표가는 2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말씀드렸지만 좀 시간은 길게 잡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이 세워주신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모학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동국제약 네, 18,800원에 네. 15%. 올해 연초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네. 동국제약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텔레비 보다가 기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매도 불먼 언젠가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사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한 15,000원대까지 주가가 또 떨어졌었어서 더욱더 걱정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시고 좀 들고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까요? 우선 동국제약이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외됐다는 느낌이 좀 많이 크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아시다시피 뭐 인사들이나 이런 구강 치료제 또 마데카소 같은 피부 질환 쪽에서도 이제 구강 질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위고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 쪽은 이제 동화약품이랑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동국제약이 이렇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제약바이오 대형주 대비해서 소외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국내 쪽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국내 쪽에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 다른 이 제약바이오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 해외 쪽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그 미국 쪽의 생물보안법이나 여러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금 국내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동국제약도 좀 해외 쪽에서 진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진출하려고 위드닉스라는 기업도 인수를 하는 부분이 전에 이제 이 안정적인 내수 쪽의 실적에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여된다고 한다면 다른 대형주들도 뭐 괜찮지만은 오히려 좀 동국제약을 저가 매수에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실적으로 뭐 PER이 다는 아니지만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도 PER이 좀 11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또 11배 쪽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하로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동국제약이 다른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소외됐던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이 이런 좀 이슈가 동국제약 쪽으로 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노력하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동국제약에 대한 지금 15% 정도 되시잖아요. 18,400원이면은 18,800원이시면은 거의 지금 현재 가격과 비슷한데 15%가 20%까지 저는 채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른 제약바이오 또 대형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종목들을 다 어떤 이 전체 이 주식 그 포트에서 50% 이상까지 가는 건 무리지만은 대형주는 또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20% 가까이 우선 포트에 담아두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은 어떤 동국제약을 저는 20%까지 채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는 따로 안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 정도만 하더라도 21,000원까지는 한번 좀 21,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셔도 저는 크게 지금 무리는 없다라고 좀 한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쪽에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더 붙는다면 오히려 주가 더 상승할 수 있다. 동국제약 오히려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수페타 시시고요. 네. 여기 42,000원에 30%요. 42,000원에 30%요? 네. 네,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네, 계속 주가 근데-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줄여야 네.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너무 알겠습니다. 걱정돼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그 전에 지난주였나요? 유상증자 설이 돌면서 또 주가 급락했었고 오늘은 또 M&A 관련된 이슈가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냥 이 이슈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사실 우리가 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봐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풍문에 대한 얘기들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뭔가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레발치는 게 많은 겁니다. 언론사들에서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기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레발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투자들이 여기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기업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상반기 기준 매출 기준으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직전 연간 수출을 대비했을 때 훨씬 그 수준을 뭐 반기 이상의 수출 실적을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사실은 PCB잖아요. 인쇄로 기판 쪽 이쪽을 보고 있는 건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 현지 법인이 있고 또 더불어서 지금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스페타시스는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거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이제 뭐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 동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IT 업계 뭐 겨울이다 이런 얘기를 뭐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괜한 헛소리를 했다가 SK 하이닉스한테 두들겨 맞았죠. 네,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은 반도체 시장의 겨울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물량이 딸려서 삼성전자한테 HBM 남은 거라도 갖고 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가장 큰 분야가 이 AI 분야라고 봤을 때 반도체 산업 마찬가지로 보기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조금 유상증자라는 게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단발적 악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매수하셨던 44,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이제 이미 좀 많이 높으신 상황이에요. 뭐 비중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30%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5% 10% 더 추가 매수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44,000원에 이제 원 매수가로 42,000원이네요. 42,000원 원 매수가를 도달하시면 이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십시오. 과감하게 비중을 10%로 줄인 상태에서 다시 이 나머지 20%는 현금화하시고 10%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략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중요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대선 기간 때는 좀 일시적인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 2월까지에 대한 시간 이내에서 만약에 42,000원을 돌파를 쉽게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격은 제가 32,000원 제시를 드릴게요. 뭐 실제로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익률로는 아마 마이너스 25%가 채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IT주들이 지금 이제 7월 이후부터 조정을 받은 거에 대비를 했을 때면은 사실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32,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이 안에서 빨리 도달할수록 현금화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 장세를 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의 뭐 유상증자 이슈나 M&A 이슈 너무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페타시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금투세 폐지 소식에 우리 시장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2624님, ABL바이오 37,85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오랜만에 수익 중인데 목표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K바이오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언제쯤 매도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6591님, 갤럭시아 머니트리 8,56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 중기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9275님, 삼화전기 44,800원 20% 답답하네요. 홀딩해도 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봐야 될지 오늘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ABL 바이오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에이벨 바이오 뭐 수익권 축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좀 에이벨 바이오 오늘도 이제 뭐 뇌질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 주로서 이제 뭐 빅파마 쪽에서도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근데 봤을 때는 에이벨 바이오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칭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이 뇌 쪽에서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잡히는 부분은 아니죠. 저는 이 에이벨 바이오가 전형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징이죠. 뭐 유상증자도 하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비를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이슈에 많이 좀 흔들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에이벨 바이오에 대한 뭐 이 비중이 20% 정도시면은 저는 수익권을 물론 지금 현재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 랠리가 당분간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수익권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은 한 10% 정도로 좀 낮추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에이벨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노리시면서 비중을 10%로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슈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흔들리겠죠. 트럼프 관련주로서 트럼프와 어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말씀드렸던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좀 요동성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저는 약간 좀 테마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비중은 10%이시지만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좀 올라오셨을 때는 저는 좀 그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지금 현재 매수가가 8,560원이시면은 10% 정도시면은 저는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을 미국 대선 전에 좀 하고 나오시고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다시 한번 재매수 사던가 이 부분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제 컨덴서 쪽에서 인공지능 쪽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화전기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좀 PCB 쪽에는 어떤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죠.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 작년 4분기 때 적자였던 구조가 흑자로 바뀌는 구조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삼화전기는 저는 비중은 20% 정도면은 충분히 계속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NC소프트가 12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NC소프트나 리튬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